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5%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0.13% 강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많이 할 때 지수는 오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랫게 금융투자 쪽에서 한 8천억 넘는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좀 올랐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매수한 물량 지금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하고 개인들은 금융투자 쪽에서 넣는 물량을 그냥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해서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될 만한 그런 기계가 되었는가? 그건 아니고 아직은 계속 관망하는 장세에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어떤 방향을 바꿀 만한 그런 재료가 하나 준비되고 있긴 합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방중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에 딱 때맞춰 가지고 중국에서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하면은 미국하고 하나 협상 카드로 나눠서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게 했던 반도체 규제를 좀 조금 완화시키고 또 그리고 AI 관련 규제도 새로 만들었다니까 그런 규제들 없애는 대신 우리도 이런 규제 풀어줄게 이런 협상 카드로 내놨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옐런 재무장관이 왜 중국으로 가는가 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 또 트럼프가 또 나왔네. 대선이 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물가가 계속 높잖아요.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좀 물건을 싸게 들어오면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되기 전에 빨리 금리 인상도 끝내고 또 물가도 좀 낮추고 또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줘야 대선 분위기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다른 나라들은 다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오히려 기준금리를 낮추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를 좀 회복시키는 움직임이 좀 필요한데 계속 미국 쪽에서 이렇게 해방을 놨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준비 좀 해야 되고 중국은 경기를 좀 회복 좀 시켜야 된다는 어떤 이해관계가 맞닿아져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도 무섭지만은 아마 이 트럼프가 더 무섭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트럼프가 나와서 정말로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바이든하고는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겠죠. 좀 더 거침없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도 내년 대선에 좀 승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중국도 또 경기를 좀 살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닿는 어떤 접점이 있을 거다. 그 가운데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방문하고 있다. 그럼 시장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미국이 중국이 해왔던 규제를 좀 완화시키거나 해제시키고 또 중국 역시 미국의 어떤 물가 안정 이런 거 미국의 뭐 규제를 좀 많이 미국에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풀어서 서로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경기를 갖다가 좀 살리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 시장에서 좀 기대하면서 관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중국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계속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중국 중심으로 해서 좀 헤쳐 모이되는 국가들이 있고 또 미국 중심으로 해서 헤쳐 모이는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래 전 세계를 쭉 바라보면 미국이 만든 질서 속에서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틈을 중국이 비집고 들어와서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을 좀 경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석들은 미국보다 더 독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미국이 더 낫다. 미국이 더 낫다 해서 지금 미국 편, 중국 편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는 중국을 갖다가 자꾸 패권에 도전하고 하니까 좀 누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가운데 지금 우리는 중국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까 일본도 이렇게 가까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왕이 그러니까 지금 정치 외교국장입니까? 이 사람이
대중국 포위에 동참하지 말아라. 한국, 일본, 미국 편에 서면 안 된다. 중국 편에 서야 된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뭐,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계속 중국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뉘앙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이 조공을 한 게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한 청일전쟁까지 거의 1000년을 거의 1000년 안 되고 900년 이상을 중국에다가 매년 정기적으로 조공을 했습니다. 조공을 했는데,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 번씩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어대시 우리는 대국이고 너는 소국인데 우리한테 까부노 이렇게 하면서 막 밟아버리죠. 그러니까 복종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너가 미국 편 붙지 말고 우리 편에 좀 붙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미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쪽에서 중국 저거가 대장이니까 뭐 밟아볼 수 있죠. 그러고도 중국 네티즌들 이야기 한 번씩 나온 거 보면은 뭐 한국 되게 무시하죠. 조공이나 바치던 국가가 계속하면서 소국이라고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마음속에는 저 가짜는 놈들이라고 딱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 막상 드러내놓고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밟아보거나 하지 못하는 게 바로 한국하고 일본 뒤에 미국이라는 예전에 없었던 이런 큰 강대국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뭐 하는 거지. 그냥 뭐 뒤를 봐주겠어요. 반대차나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데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강경하게 못하는 거예요. 미국 눈치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참 옛날에 비하면은 막 굉장히 지금 좋아졌다.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은 지난번 뭐 한학년처럼 아니면 뭐 요소수 사태처럼 이 새끼들 뭐 밟으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밟을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이 저렇게 부상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우리가 덕을 좀 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 외교적으로 너무 중국에 붙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적절한 그 줄타기를 우리는 잘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뭐 시장에서는 옐런 방중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경기가 앞으로 나아질 만한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은 오늘은 별게 없고요. 그냥 금융투자 쪽에서 아랫게 매집한 거 그냥 다시 풀어냈고 시장이 그냥 다른 데 그냥 받은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 투자는 아직 막 그래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예전에 강력했기 때문에 적수가 없어서 우리 한국이나 이런 것들 막 밟아버릴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이 강력한 어떤 세력이 나타나서 한국 뒤를 봐주니까 옛날처럼 마음대로 못 빨란다 아닙니까?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금융 투자를 갖다가 조절하면서 그리고 현물시장, 선물시장 조절을 하면서 한국을 정말로 막 돈 빼내는 기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너무 이 동무대로 가다 보니까 외국인들 마음대로 시장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외국인의 어떤 대적할 만한 그런 어떤 기관들 세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금융시장을 볼 때마다 늘 아쉬운 겁니다. 지금 연기금은 이제 국내 투자 안 하기로 했고 자꾸 비중을 줄여 나가고 또 그래서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서 그렇다 손 치면 예전에 한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저 투신 있죠. 투신 굉장히 이쪽도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가 막 결혼 뭐 신랑감 1위 뭐 그렇게 이야기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수수료 장사에 처먹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했으면은 투신도 잘 클 수가 있었고 국민들도 재산을 많이 불릴 수가 있었을 건데 참 그게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게 굉장히 아쉽고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그 퇴직연금이 또 있어요. 퇴직연금도 기금으로 치면은 충분히 외국인들하고 대적할 만한 그런 큰 돈인데 일단은 그 국민들 자체가 주식시장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퇴직연금을 갖다가 적금의 용도로 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주체도 좀 여럿이 나눠져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럿이서 어떤 조직적으로 저렇게 하나처럼 저렇게 움직이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퇴직연금도 지금 잘 운영을 하면은
국민들도 부자돈 만들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 강력한 견제 세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떤 시장을 갖다가 어떤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견제할 만한 세력이 있어야 우리 중간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피해를 안 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작전 세력들 나와서 개인들 뭐 피해를 봤다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돈 빼먹고 가지고 놀게 되면 우리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뭐 무채 공매도니 이렇게 해서 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걸릴 때가 있는데 대부분 매매하는 거 보면은 다 근거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죠. 우리도 근거를 가지고서 대적할 만한 돈을 켜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남은 돈이 이제 퇴직연금이에요. 그런데 퇴직연금은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들에게 대적할 만한 충분한 자금력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제조업으로 돈을 벌어도 이 금융시장에서 계속 돈을 갖다가 삘 수밖에 없다는 아마 그런 불길한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마 그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늘상 아쉬운 일입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4종목이 있었습니다. 좀 들여다보면은 LIG 넥스원 이 종목은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워 엑스라인 이런 거 보면서 수급 분석을 해 보시면 이때 세력들이 딱 매집한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스키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만은 세력들이 이때부터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만합니다. 또 한국 카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만은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고,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분석할 종목이 몇 종목이 없어서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가 대충 좀 살펴보니까 오늘 코스피에서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금량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때 사실상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때 아마 둔화구간까지 갔다가요 다시 쭉 내려가다가 다시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종목은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는 그렇죠. 우리가 매매해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 있죠. 하락한 구간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적어도 이 위쪽 부분, 이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전 구간입니다. 접근해야지 한번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구간에서는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금량 오늘 상한가 갔다고 해서 급등했다고 해서 이거 괜찮네 하고 막 접근할까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현재 지금 둔화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현재 세력들이 수급을 완전히 장악해서 있는 종목들입니다.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급등락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탐욕 구간에 이런 종목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싸게 사면 비싸게 팔고 이게 이익을 남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먹는다. 또 주식시장에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혹되기가 쉬운데 기본 원칙은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멀리 여유있게 바라본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거는 진짜 멀리 보는 거고요. 회복 구간에 더 떨어지겠지만은 분할 매도 이쪽으로 들어가면 좀 여유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되는 거고, 난 타이트하게 조금 순환 매매를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평범한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종목들은 접근하는 게 안 좋습니다. 단타하시는 분들은 뭐 접근해 볼 만한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단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한일화학이 급등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장중에 봤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장중에 이거 매수 타이밍이라 볼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평범한 구간에서 올랐다가요 지금 이거 눌림목 들어왔다가 지금 날아간 거거든. 그래서 지금 타임세이브 같은 경우는 뭐 오후 들어서
보면은 실시간으로도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5에서 이 종목 급등하는 와중에 봤다 그러면은 이 종목 충분히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었겠죠. 근데 오늘 이제 올랐다고 해서 내일 당장 들어가는 건 무리가 있죠. 다음부터는 또 이 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기는 오늘 급등해서 막 들어가기는 그렇다. 또 그리고 둔화 구간에 있는 거 코스맥스 MBT 이 종목도 지금 좀 올랐죠. 요거는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회수가 좀 더 많죠. 둔화 구간에 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주식시장 수급이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중국도 경기가 좋지 않고 또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고 현재 뭐 좋은 것들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또 미국은 나름의 또 어려움이 있고 서로 어떤 접점을 찾아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찾아보고자 방법을 모색하고자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으로 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마침 미국은 이제 총선도 있고 또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되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자국의 어떤 경기가 좀 나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바이든이 계속 민주당에서 계속 장악하는 게 낫지 이 트럼프가 나와서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까불어대면은 더 피곤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분명히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미국과 중국이 당분간은 지금 나중에 또 싸울 줄 몰라도 좀 화해 모드로 접어들어서 경기가 조금 살아날 만한 어떤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지금 이걸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